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취업 스피치 강사 안정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취업 면접 완전 정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은 또 질문을 주셨는데 강의에 관련된 질문도 좋고요. 취업에 관련된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카카오톡, 취업 스피치, 그리고 제가 관련된 자료, 강의 관련된 자료는 제가 다 블로그에 백업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안정영 혹은 앙컴을 검색하셔서 오시면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관련한 자료를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총 7가지에 관련된 강의를 봤고요. NCS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NCS 완전 정복 두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정리를 할게요. 잠깐만 정리를 하면 NCS는 다르다 안 다르다? NCS는 다르지 않다. 그 다음에 NCS 면접은 그렇다면 다르다 안 다르다? 역시 NCS 면접도 다르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NCS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했고요. 나머지 하나는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루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알아보느라고 조금 더 어떤 이론적인 거를 좀 봤고요. 이론적인 어떤 그런 개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구체화되어서 질문이 나오는지 그것에 대한 포맷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네 번째. 그렇다면 NCS 면접의 구조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부터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CS의 스트럭처, NCS는 경험을 묻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 그 부분에 대한 그걸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험 면접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무에 관련돼 있는 그러한 과거의 경험을 묻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인성과 태도를 같이 점검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상황을 주어줘요. 그냥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어떤 식으로 해결하겠는가라고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답변으로 예상해서 대답을 해야 되고요. 역시 여러분들의 인성과 태도를 같이 점검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세 번째, 발표 면접입니다. 제가 기존에 강의했었던 PT 면접이 되는 것이죠. 특정 주제에 대해서 발표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인지적 능력까지도 같이 평가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여러분들이 또 정말로 싫어하는 토론 면접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역량과 그 다음에 각각 어떻게 활동하는지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역시 여러분들의 인지적인 능력을 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그룹 디스커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토론 면접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되겠죠. 언어는 어떻게 구사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설득하는지를 보는 그러한 면접이 되겠죠. 다음에 PT 면접, 프레젠테이션이죠. 문서 작성 능력, 여러분들 당일날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공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PPT로 만들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서 작성 능력 봐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여러분들의 언어 구사력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고력, 그다음 특히나 NCS 면접, NCS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도표를 작성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도표 작성 능력까지도 중요시 여깁니다. 다음에 인베스킷, 문서 작성 능력과 언어 구사력을 보는 겁니다. 즉 인베스킷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제 중에서 어느 것을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할 것인가, 이걸 바라보는 면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원 관리 능력, 즉 시간과 예산과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선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바라보는 그러한 IB 면접입니다. 마지막으로 RP, 롤플레이 면접이죠. 특히나 은행권 지원하시는 분들, 영업이나 영업관리 지원하시는 분들은 무슨 면접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의 역시 언어 구사력, 여러분들의 행동력을 보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갈등을 관리하는지, 또 어떻게 협상해서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면접들입니다. 어떠세요? 좀 다르신가요? 좀 다른가요? 역시 일반 사기업들의 면접과 굉장히 비슷하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준비를 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NCS 면접 채점표. 제가 예전에 면접 강의 할 때 채점표 보여드린 거 기억나나요? 채점표를 입수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만 전격적으로 공개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 면접 채점표가 뭔가 다른 게 있을까? 다른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면접 채점표는 이래요. 그때 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가지 본다. 이커지인, 여러분들의 이미지, 여러분들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그다음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 인성을 본다고 하는데 NCS 면접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볼게요.
일명 구조화 면접 채점표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질문인 거죠. 당신이 우리 공단의 대변인이다. 그렇다면 우리 공단의 비전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기울이실 부분은 바로 무엇이다? 여러분들이 일반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바로 대변이냐? 대통령 대변인, 당 대변인,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업 대변인, 그런 대변인이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비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냥 비전을 읽으면 될까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의 여러분들이 대변인이다. 지금 건강보험공단이 채용을 하고 있어서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비전을 읽는 거예요. 근데 건강보험공단의 비전을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건강보험공단은 평생 건강, 국민 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로서 저부담 저급여 체계에서 향후 쭉쭉 읽고 또 모든 국민이 더 건강하고 그렇다고 그렇게 쭉쭉 나가서 한국형 건강보장으로 글로벌 리더가 되자는 의미입니다. 라고 뭐 했어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읽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몇 점이 될 거냐면요. 바로 2점이 된다고 해요. 5점 만점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읽으면 2점이 된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면접 채점표를 제시를 했어요. 왜? 문제에 제시된 공단의 비전을 그대로 반복해서 얘기를 했다? 그럼 2점이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4점 아니면 5점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5점은 공단의 비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것이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까지 비전 달성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된다고 합니다. 되게 어렵네요. 4점은 무엇입니까? 공단의 비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한 언급은 미흡하지만 공단의 비전은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딱 듣고 면접관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네. 얘는 3점, 얘는 4점, 얘는 5점. 이럴까요? 저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변 전략은요. 전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아까 보셨겠지만 여기 왼쪽에 보시면 비전 및 핵심 가치, 미션, 비전들이 있잖아요. 일단 비전을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 뭘 또 얘기해야 됩니까? 바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도 언급을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밑바탕이 되는 부분이니까. 즉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무엇입니까? 정신적인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언급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뭔데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건데 바로 미션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국민 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무엇을 하겠다? 국민의 삶의 질을 최대한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 저는 이 세 가지를 짬뽕을 시키라는 거예요. 섞으라는 거죠. 당신이 우리 공단의 대변인이다. 비전 어떻게 설명할래? 일단 비전을 언급해요. 쉽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외워가지고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알고 있는 거니까 최대한 쉽게 얘기해서 초등학생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비전을 얘기해줘요. 그럼 그런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정신적 근간의 핵심 가치를 언급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단은 그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핵심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이런 핵심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미션을 언급하는 거잖아요. 즉 이 세 가지를 짬뽕시켜서 혼합시켜서 여러분들이 비전을 설명한다면 저는 5점 만점에 5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시겠어요? 딱 들으면 정확하게 설명, 하지만 이 부분은 미흡 이러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결국 저는 이러한 면접은요. 여러분들 오픈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모든 질문들을 다 오픈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다 알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은 오픈북에서 효과적인 답을 내는 것은 최대한 많은 자료를 언급해서 거기에서 인사이트 있게 잘 섞어서 대답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대답하면 여러분들은 2점입니다. 하지만 주어져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서 나의 것인 것처럼 인사이트를 섞어서 얘기를 한다면 몇 점이다? 5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최대한 많이 동원하면 여러분들이 면접 볼 때 특별히 또 채점표에 너무 막 인식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대답했는데 몇 점이지 막 찾지 마시고 최대한 오픈북 시험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많이 동원해서 이렇게 구성해보고 이렇게 구성해보겠다라고 하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NCS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그런 퀘스천, 다양한 퀘스천들이 있더라고요. 하나씩 좀 볼게요. 첫 번째, 그렇다면 선생님, 직업기초 능력도 말씀을 하셨고요. 직무수행 능력도 말씀하셨는데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이건 제가 임의적으로 뽑은 게 아니라 직업방송에서 있었던 그 NCS 실전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제가 발췌해 갖고 온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들 직업기초 능력도 있고 직무수행 능력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신입사원이잖아요.
신입사원을 뽑는 것은 물론 경력직도 지원을 하겠지만 신입사원을 뽑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질을 보고 여러분들을 육성하겠다는 뜻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회사원이 될 자질을 갖고 있는 직업기초 능력 10가지 있잖아요. 그 10가지 직업기초 능력을 조금 더 어필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무수행 능력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걸 잘한다고 뽑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관련된 경험, 가능성을 보고 뽑는 거니까 이걸 잘할 수 있는 직업기초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질이 전 충분하니까 저를 뽑아주세요라고 저는 소구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도 면접이라든지 자소서라든지 이런 항목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직업기초 능력을 묻는 질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둘 다 중요하죠, 사실. 둘 다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저는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필기나 면접을 대비해서 어떤 직업기초 능력을 공부해야 하나요? 이건 솔직히 나와 있어요. 제가 뒷부분에 보여드릴 텐데 각 공사마다, 각 공기업마다 원하는 직업기초 능력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10가지 모두를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전 시간에 보셨겠지만 어때요? 직업기초 능력에 관련된 질문들이 이렇게 보면 이 문제고 이렇게 보면 이 문제잖아요. 즉 그 문제가 그 문제이기 때문에 각 공사에서 각 공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 역량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다 하지 마시고요. 각 기업에서 원하는 그러한 직업기초 능력만 취사 선택해서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입사지원서, 직무능력 소개서에서 경력을 묻던데 경력이 없는 사람은 그렇죠. 신입의 가장 큰 딜레마이자 가장 큰 고민이죠. 아니 경력을 적으래. 나는 직업을 구하러 왔는데 경력을 적으라면 경력이 없는 나는 어떻게 취업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무엇입니까? NCS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엇을 준비해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전공 지식에 대한 부분도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비록 경력이 없다. 그리고 정말 경험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도 최대한 어필할 수 있게 하면 돼요. 그래서 자칫 또 잘못 갖고 있는 생각이 경력이나 경험이 없으면 NCS 지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다면 지식적으로도 한번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문점까지 다 풀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좀 많이 물어봤어요. 그리고 어느 공기업이 가장 좀 인기가 좋은지를 좀 봤더니 설문조사를 마침 한 곳이 있더라고요. 역시나 어디입니까? 탑 1이 한국전력공사 한전이죠. 두 번째가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세 번째가 코레일,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다섯 번째가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그래서 한전은 사실 뭐 사기업으로 얘기하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똑같은 기업이죠. 그래서 아마 경쟁률도 굉장히 높은데 제가 최근에 저저번 주에 한전에 이제 인턴 채용을 도와줬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다른 거 지원하지 않았어요. 지방대, 사립대에 다니고 있고요. 이 친구도 본인이 갖고 있던 지식,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던 아르바이트, 인턴 경험 이거 가지고 공략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공기업은 아무것도 안 봅니다. 아무것도 안 보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만 충분하다면 충분히 뽑힐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갖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공기업인지 물어봤더니 그렇죠. 안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예, 이 부분이 대기업은 여러분들 1위가 거의 연봉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순인데 공기업을 바라보는 눈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안정성이 있으니까 그만큼. 근데 여러분들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력직들도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로 많이 들어와요. 네, 그렇게 해서 경력직들과의 싸움도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실 수도 있다는 부분. 그래서 공기업의 안정성은 무시 못하고 저도 기업을 다녀볼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기업이 오래 갈 것인가 버텨내는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기업을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이견이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의 대다수가 학벌이 그래도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대, 사립대에 다니고 있는 그 친구도 들어갔어요. 예. 학벌은 철저하게 보지 않습니다. 블라인드 되는 곳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가능성을 가지고 지원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대신에 저는 뭘 그런 강조해라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여러분들의 직업기초 능력과 직무수행 능력이 저는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벌을 걱정하는 시간, 그 걱정할 때 차라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면접 준비는요. 바로 채용 공고에 답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즉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NCS는 어디에?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다 오픈한다. 너무 디테일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NCS 면접, NCS 채용은 나와는 다른 얘기다. 사기업을 지원하는 나와는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겠지만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면접도 이것만 잘 파면 여러분들이 어떤 면접 질문이 나올지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채용 공고, NCS는 NCS 홈페이지에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NCS 홈페이지를 다녀봤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사기업들은 채용 포털 사이트에 많이 뜨잖아요. 물론 공기업들도 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NCS 홈페이지를 가서 직접적으로 찾아보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NCS 채용 공고는 그냥 NCS 온스펙이나 아니면 NCS를 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NCS 온스펙을 제가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NCS 온스펙이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NCS 홈페이지는 좀 전반적인 것들이고 그중에 또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네이버에서 NCS 온스펙을 치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서 아래로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 됩니다.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시면 이렇게 채용 공고, 인터뷰, 공지사항, 합격 팁 등이 나와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채용 공고에 대해서 좀 볼게요. 채용 공고를 딱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채용 공고가 쭉 뜹니다. 최근에 6월 12일 마감까지 즉 주택관리공단 계약직 채용 공고까지 떴는데요. 이 채용 공고를 무조건 즐겨찾기에 좀 추가하시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NCS가 나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느꼈던 게 뭐예요? 상시 채용이 일어난다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질감을 느끼잖아요. 따라서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매일매일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채용 포털 사이트 가서 연예 기사 사이트 보고 막 이런 스포츠 보는 것처럼 매일매일 NCS 사이트 들어가셔서 매일매일 점검하세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뜨더라고요. 거의. 아주 상세한 채용 공고가 나와 있으니까 매일매일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즐겨찾기 추가하셔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내용은 기업은행이거든요. 기업은행으로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고요. 4월 10일 날 마감했던 중소기업은행 신입채원 공채 채용 공고가 좀 떴더라고요. 근데 좀 의아한 사실은 기업은행이 제가 알기로는 IBK 기업은행으로 사명을 바꿨는데 여기 중소기업은행으로 떠서 혹시 다른 은행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똑같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조금 의아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은행 관련된 거 봤는데 무엇부터 봐야 된다? 채용 공고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채용 공고를 보면 뭐가 있냐면요. 바로 직무기술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직무기술서를 잘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어떤 식으로 분석해야 될지 알 수 있거든요. 살펴볼게요. 자, 이때 기업은행, IBK 기업은행에서는요. 텔러를 채용했어요. 텔러. 여러분들 아시죠? 은행 가면은 창구 사무 보는 분을 텔러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텔러를 채용하기 위해 과연 NCS 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채용 공고를 냈는지 보자는 거죠. 텔러를 보니까 텔러에 관련된 채용 직무 설명 자료가 2장입니다. 네, 2장으로 나와 있고요. 2장을 하나를 살펴보면 체크 포인트를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게 제일 윗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의 첫 번째 은행 소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국가경제의 초석인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블라블라블라 해서 어떤 비전, 금융의 새로운 미래라고 하는 비전이 있고 모든 임직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주요 사업은 기업 및 개인금융, 그다음 중소기업 컨설팅 등에 임무를 하고 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기업 분석 자료의 토대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IBK 기업은행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라고 할 땐 이거를 근간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로 쭉쭉 뻗어나가야 되겠죠. 즉 일반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1번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암기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회사에 관련된 질문 아니면 입사와 포부를 얘기하라고 할 때 여기에 큰 맥락에 맞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봐야 될 거 무엇일까요? 바로 분류죠. 이거는 사실 제가 그 밑에 있는 2016년도 때 IBK 전체 채용 관련된 자료인데 똑같아서 제가 갖고 왔거든요. 텔러는 1번 창구 사무까지만이에요. 그래서 세 분류는 창구 사무의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텔러라고 하는 것이 잘 안 와닿잖아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창구 사무의 일을 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뭘 봐야 될까요? 바로 핵심 책무입니다. 고객을 창출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고객을 상담해야 되고요. 고객한테 제안하고 협상해야 된답니다. 고객을 관리하고 거래약정 심사, 금융소비자보호. 즉 여러분들이 창구 사무의 역할로서 하게 되는 일이 이 6가지 일이라고 내가 창구 사무를 담당하게 되면 이러한 일을 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과업의 범위. 나는 총 6가지의 일을 이런 종류의 일을 하게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다음 여러분들이 직무 수행 내용이거든요. 고객 창출은 무슨 일을 하는 건데, 고객 상담은 무슨 일을 하는 건데, 제안 협상은 뭔데, 관리는 뭔데, 거래 약정은 뭔데라고 구체적으로 고객 창출이라고 하면 또 많잖아요. 창출이 뭘 창출하는 건데, 즉 IBK 기업은행에 맞게 그 창구 텔러 직원에 맞게 다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읽어봐야 되겠죠. 왜?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내용이니까. 직무기술서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내용.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쓴다거나 면접장에 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안 읽어본 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과업의 범위를 알게 되고요. 특히나 제가 계속 얘기하는 디테일이 살아있으니까 이 부분은 특히나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볼 부분 무엇입니까? 바로 전형 방법이죠. 물론 면접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제가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거라서 IBK 기업은행은 서류 전형 보고요. 필기시험 보고요. 역량 면접을 보는구나. 임원 면접을 보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전형 절차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역량 면접, 임원 면접을 본다라고 하는 면접 절차에 대해서도 파악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할 지식이죠. 그렇다면 창구 사무를 하려면요. 이러한 지식은 갖고 있어야 돼요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금융상품 당연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판매하는지, 특성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무엇인지, CRM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실제 은행원, 저도 이제 친구들을 은행을 좀 몇 명을 보냈는데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 고객 서비스도 좋고요. 전문적인 것도 좋은데 특히나 전문적인 것 중에서 민상법, 법률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당연히 법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게 되는 일에 대한 지식이 무엇이 필요하구나라고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다음 필요한 거. 그래서 은행에서 할 일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악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한데 당연히 위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하게 될 일들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겠죠. 조금 더 구체적인 역량, 그렇죠? 고객을 파악한 다음에, 고객을 관리한 다음에, 고객을 탐색한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뭐예요? 공감적 경청 능력, 상호 소통 능력 등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이게 NCS의 지식이죠. 기술이죠. 이렇게 서술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고도 여러분들이 얘기를 못한다, 알지 못한다, 버벅거린다, 내용을 몰라서 버벅거린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알려줬잖아요. 오픈북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어떠한 태도를 해야 되냐, 그렇죠? 지식과 기술과 태도니까 어떤 태도? 팀워크, 그렇죠? 기업에서 일을 하니까 당연히 최강의 팀워크 중요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신뢰와 책임이 있어야 되고 고객의 행복 다 중요한 부분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다 구체적인 태도를 또 얘기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해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각 기업마다 직업기초 능력 요구하는 게 다르다. 기업은행에서는요, IBK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순위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원관리 능력, 정보 능력, 조직이해 능력 이 6가지의 능력을 본다고 합니다. 실제 10가지 중에 4가지가 빠진 것 같은데 거의 중첩되는 걸 포함하면요. 여러분 다 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6가지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답변을 할 때 이거는 뭘 묻는 거지? 문제 해결이구나 해서 문제 해결 아까 그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질문 기억나세요? 그렇게 질문을 딱 하고 거기에 맞게 그 포션에 맞게 대답을 하시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확실히 외우고 가셔야 돼요. 각 기업마다 요구하는 직업기초 능력이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준비하면 되고 질문을 대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요. NCS 학습 모듈 검색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직무 분석에 저는 복물 창구라고 했는데 사실 아까 여러분들이 6가지 범위에 관련된 일을 텔러가 한다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일을 하는지까지도 여기 안에 들어가서 학습 모듈을 보시면요.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NCS에 들어오셔서 여기 NCS 및 학습 모듈 검색창이 있거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나 분야나 코드에 검색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창구 사무라고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창구 사무에 대한 검색 결과가 42건, 42건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쭉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실제 그 IBK 기업은행에서 하게 되는 창구 사무 역할이 쭉 나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래서 능력 단위의 수명 업무, 입지급 거래라든지 신고 처리라든지 제품을 판매한다는 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총 13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창구, 텔러에 지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면접 때 강조되어야 할 부분 아니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부분들을 이 정도가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당연히 가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국가에서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3개.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에는 외웠으면 좋겠어요. 외우고 가시는 게 좋고 무조건적으로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창구 사무, 텔러가 이러한 일을 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는 것이 다른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생산적인 일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창구 사무는 결국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행원 이제 하반기 때 많이 뽑을 텐데
그나마 많이 뽑을 텐데 그때도 여러분들이 처음 하게 되는 것이 텔러거든요. 텔러의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3가지를 외우고 있다면 하반기 때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은행들에 대한 공채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3가지는 꼭 외우고 가셨으면 좋겠고 아까 같은 방식으로 찾으시면 여러분들이 각 기업에 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W은행, 우리은행이죠. 우리은행은 채용 공고를 한번 볼게요. 사기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요. 자, 2017년도에 우리은행도 신입행원을 뽑았어요. 뽑았더니 2017년도에 보통 계금서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개인금융 서비스 공고가 났거든요. 공고를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영업점 예금 팀 업무를 전담한답니다. 그래서 개인 고객으로 대상해서 개인 고객 신규 발굴하고요. 상담 및 마케팅 업무하고요. 입출금, 예금 및 신탁, 신규 해지, 환전, 신용카드 업무 등을 담당한답니다. 어떻습니까? 처음에 IBK 기업은행은 2페이지짜리로 여러분들한테 창구 사무라고 하는 건 네가 IBK 기업은행에 와서 일하려면 이런 게 필요해,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2페이지를 통해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일반 사기업들은 어때요? 4줄입니다. 4줄. 길어봤자 4줄. 이것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나오긴 했는데 2페이지 대 4줄. 정말로 디테일하죠. 그래서 NCS 면접 예상 질문, 채용 공고에 전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와 같이 분석해봤던 직무기술서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딴 데서 찾지 마십시오. 직무기술서만 제대로 분석해도 기업에서 나한테 뭘 물어보겠구나. 나는 어떤 식으로 답변을 준비하면 되겠구나가 다 감이 잡힙니다. 하나씩 좀 볼게요. 고객 창출이라고 했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거래하고 있지 않은 고객의 무엇?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래 가망 대상 고객을 선정한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딱 봤을 때 내가 이거에 관련된 질문이 나올 거잖아. 그러면은 어떤 직업 기초 능력이지?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IBK 기업은행은 뭐였어요? 6가지였잖아요. 수, 문, 의자, 조, 정이었잖아요. 그럼 이 중에 무엇일까? 충분히 중첩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나는 이 중에서 한 가지로 대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한 부분, 제가 정한 부분은 정보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데이터를 인포메이션화 시켰다. 즉 수많은 데이터를 의미 있는 정보로 만들어낸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해서 아까 질문 기억나시죠? 정보 능력은 2가지가 있는데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했던 나만의 방법, 그거에 관련된 질문, 그거에 관련된 대답을 한번 준비해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즉 고객 탐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건 정보 능력을 묻는 질문이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준비해 놓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시는 거죠. 아니면 꼼꼼하게 자료를 정리했다. 아까 봤던, 지난 시간에 봤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고객 상담입니다. 상담이니까 여러분들 딱 떠오르시죠? 어떤 것이겠어요? 어떤 직업 기초 능력을 이건 물어보는 걸까요? 그렇죠? 6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수, 문, 의자, 조, 정. 여기에서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의사소통 능력이구나. 이걸로 대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통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고객한테 무엇?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서요. 그러면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럼 듣는 부분은 뭐가 있었을까? 들어서 뭔가를 설명했을까? 설득했을까?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듣고 이해한다. 그래서 말로 의사 표현한다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직 내에서 역할로 갈등을 해결한 경험이라든지 설득한 경험이라든지 즉 이런 식으로 딱 보시고 질문을 그 내용을 보시고 이건 직업 기초 능력의 무엇? 이것은 내가 어떤 질문으로 준비해야지 라고 하는 답변을 준비해 놓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역시 누군가를 설득해본 그런 경험이 있는지 여러분 그 사례를 또 찾으면 되시고요. 다음에 3번째, 고객 제안하고 협상하라면서요. 그렇죠. 이 부분은 직업 기초 능력에 어디에 속할까? 6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수문, 의자, 조정. 이 중에서 무엇? 내가 봤을 때 이 부분은 문제 해결 능력이야.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판매해보고 설득해본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에서 밑에 문제 처리 쪽으로 내려가서 문제를 인식해서 대안을 선택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으로서 경험한 일 중 내가 그러한 일을 한번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문제 해결력을 한번 내가 얘기를 해보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기존에 없었던 방식, 그 다음에 기존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사고를 체계화시켜 놔야 돼요. 각각의 면접 질문을 찾으려고 막 책을 찾거나 인터넷 카페를 보거나가 아니라 그 직무기술서 하나만 보고 직업기초 능력 하나만 보고 각가지 연관시켜서 이 경험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를 그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 NCS 면접은 진짜 끝이에요. 정말 끝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죠. 고객관리죠. 고객관리는 뭐겠어요? 고객관리 똑같이 역시 이것은 어떤 능력일까를 판단해서 NCS가 여기서 요구하는 건 6가지가 있었잖아. 이 중에서 이 부분은 정보 능력이다.
데이터를 활용한 전략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화시켜서 고객한테 마케팅 활동을 하고 만족도 제고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또 정보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역시 마찬가지로 정보 처리 능력을 통해서 정보 수집하고 관리하는 경험 해봤냐, 꼼꼼하게 자료 정리해봤냐라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기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뽑아왔고요. 한 번만 더 복습해본다는 차원에서 볼게요. 자, 똑같은 공고가 떴습니다. 여러분들 쭉 보시겠죠. 여러분들은 거의 다 행정직을 지원하실 거예요. 인원 나와 있죠. 87명, 그 다음에 뭐 6급을은 20명입니다. 그래서 87명 안에 여러분들이 속하셔야 되죠. 근데 저는 이런 숫자들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건강직과 요양직이 있는데 건강직, 요양직은 사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일반 행정직을 쓸 겁니다. 자, 행정직에 무엇을 봐야 됩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직무설명서와 작성 과외들을 반드시 다운로드 해가지고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자, 봤더니 무엇입니까? 행정직이에요. 행정직 어떤 일을 하냐? 기획사무할 친구가 필요하고요. 총무 인사할 친구가 필요하고요. 재무회계 보건의 일을 할 친구도 필요합니다. 라고 나는 그럼 이 중에 어디를 넣을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능력 단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경영기획하려면 무슨 일, 기업 홍보가 하려면 고객 관리하려면 즉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지 어떠한 능력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뭐예요? 역시 학습 모듈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영기획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와는 다르게 저기 앞에 02, 01, 01, 01이 있는데 이게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02라고 하는 거는 경영회계사무의 대분류 코드고요. 그다음에 기획사무, 경영기획으로 누르시면 34건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아까 그 IBK 기업은행은 13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이 직무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34건의 일을 하는구나라고 파악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경영회계사무에 홍보 광고를 하시는 분들은 총 51건이 있고 이걸 한번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케팅까지만 할게요. 마케팅 친구는 37건의 일이 있다라고 파악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지식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한 지식이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역시 기술은 또 어떠한 것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자격증이 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우대를 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죠. 바로 직업기초 능력. 여기서 뭘 보나요?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대인관계, 정보, 자원관리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다 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건강보험공단도 여러분들이 2, 4, 6 개죠. 6개 내에서 똑같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파헤쳐 나가면서 답변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짤 수 있게 됩니다. 자,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보다 더 친절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자세하게 다 알려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원해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이 안 됩니다. 직무를 모르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공기업에서 뭘 물어봐요? 직무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물어볼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꼭 직무기술서 파악하시고요. NCS 모듈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몇 가지 일을 하시는지 꼭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NCS 면접 그럼 답변 방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직업기초능력 면접입니다. 10가지 관련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경험 면접이거든요. 경험 면접. 경험 면접은 뭐냐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이건 직업 윤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편법이나 요령을 부리지 않고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해본 경험이 있냐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이게 바로 흔히 얘기하는 오프닝 퀘스천, 지금부터 뭐가 시작되냐? 바로 오프닝 퀘스천과 여러분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역량 구조화 면접이 시작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후속 질문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아니 우리 지원자 안정영 씨는 그러면은 어떤 직업 윤리를 지키면서 일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후속 질문이 시작되는데요. 저는 이걸 일명 별들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많이 듣죠? 스타, STAR 기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이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스타 기법에 의해서 말씀하셔야 되고요. 아마 면접관들이 스타 기법에 의해서 질문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질문을 하실 겁니다. 시츄에이션 뭘까요? 언제 어디서 했어요? 그 경험은 언제 어디서 한 거죠? 라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고요. 다음에 태스크. 그러면 조직에서 그때 맡은 역할은 무엇이었어요? 라는 본인이 맡게 된 태스크, 임무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질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무엇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지원자 안정영 씨는 무엇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무엇을 배웠나요? 라고 하는 STAR, 스타 방식으로서 질문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하나하나 좀 볼게요. 여러분들 조금 지루할 수는 있는데 지구기초 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 이 강의를 보시면서 외우실 게 아니라 수리 능력은 이런 질문이 나오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구조를 짜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니까 조금 지겨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 좀 집중력을 갖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리 능력입니다. 시장 분석해서 수익 창출 잊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스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했다? 맡은 일 무엇이었다? 어떻게 노력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다음 문제 해결 능력이죠. 문제에 대한 진단, 대안 제시, 성과의 결과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역시 스타에 관련된 후속 질문들이 쭉 이어질 테니까 각각에 맞게 답변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자기 개발 능력이죠. 학업 이외에 경력 개발이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은 있나요? 해봤나요? 역시 그 다음 떠오를 건 뭐예요, 여러분들? 스타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또 역시 스타에 맞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이죠.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해 본 경험 있습니까?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시겠죠. 이것도 역시 스타로 대답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런 스타에 관련된 내용.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다음, 자원관리 능력이죠.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효율적인 성과를 내본 경험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라고요? 스타로 얘기하면 됩니다. 다음에 대인관계 능력이죠. 갈등 상황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안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라고 해서 역시 스타로 쭉 답변을 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에 기술 능력입니다. 습득한 지식을 실제 업무에 적용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낸 경험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스타로 답변을 하자. 스타로 질문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다음에 조직 이해 능력이죠.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노력했던 경험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라고 해서 역시 스타로 쭉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입니다. 정보 능력이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 분석, 가공해 본 경험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라고 해서 역시 스타로 쭉 답변을 하시고요. 마지막 직업윤리입니다. 아까 했었죠.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절차대로 업무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 전 절차대로 수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했었나요? 그때 맡은 일은 무엇이었나요? 어떻게 했나요? 그걸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질문이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직업기초 능력별로 다 준비를 해놓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까 기업은행에서 NCS 질문, 건강보험공단에서 NCS 질문을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질문을 받게 된다면 이렇게 스타로 답변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황 면접이에요. 직업기초 능력 상황 면접. 이거는 실제 업무에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아마 NCS를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신 분들은 이런 질문이 나오는구나라고 파악을 하셨을 텐데요. 잠깐만 예를 볼게요. 문제 해결 능력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인데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내에는 다양한 용도의 시설이 있죠. 당연히 공항이니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금년도에는 소방배관의 누수가 잦아가지고 메인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번 공사의 담당자, 시설 담당자인 거죠. 시설 담당자인데 주간에는 공항 운영이 이루어지니까 교체 공사를 못 하겠죠. 그래서 야간에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공하는 기능공 실수로 배관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쫙 누출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인근 시설물, 판매점도 있을 거고, 다양한 화장실도 있을 거고, 고객 휴게실도 있을 거고, 물이 쫙 새버린 거예요.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 문제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일반적인 소방배관의 배관 연결 방식과 배관의 이탈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술이죠. 정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공 지식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 누수가 되는지 너 그런 기본 원리를 알고 있니?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죠. 이렇게 상황을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담당자로서 그렇다면 너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프로세스를 먼저 제시해라. 이 문제가 발생했으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파악하고 그렇다면 이것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했으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후속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해결을 해서 어떻게 보고까지 해서 추후에는 어떤 결과 앞으로 사고가 발생할지 안 발생할지까지를 예측해서 그 프로세싱을 한번 예측해봐라. 그 다음에 재발 방지. 그렇다면 왜 이것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발생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제시하라. 굉장히 실무적인 질문인 거죠.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무자가 아니니까.
진짜 실무자도 이런 일을 겪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일에 대한 처리 프로세싱을 알고 있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질문이니까 여기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있는 부분, 배관을 잇는 부분, 배관이 어떻게 하면 풀리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즉 거기에 이렇게 하면 이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풀릴 수 있으니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잘 풀리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솔루션이 있으니까 이것을 각각의 답변을 배치만 잘하면 여러분들의 프로세스를 제시할 수 있겠죠. 즉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당황하지 마세요. 이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라고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동원해서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은 결국에 밑에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문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식했잖아요.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대안 선택해서 적용해서 평가 내린다. 즉 정답이 아닐 수는 있는데 정답에 근거한 대답은 해야 되겠죠. 정답에 근거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 여러분들의 전공 지식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 능력에 관련된 상황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당신은 공대생인데 회사에서 급하게 인문학적인 지식이 가미된 기획서 제출 과제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 이 부분에 관련된 질문은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제가 그 How to NCS 자소서인 면접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제가 발췌를 해왔음을 여러분들께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나오면 여러분들 자기개발 능력이니까 어딥니까? 먼저 나를 이해해야 되겠다. 그래서 윗부분에 포커싱을 맞춰서 저는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구조를 짜는 거니까. 다음에 직업윤리에 관련된 질문은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더라고요. 상사의 비리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이분은 어디겠어요? 당연히 공동체 윤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준법 정신이 되겠죠. 직장 예절이 되겠죠. 여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대답을 해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조직 이해 능력에 관련된 질문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학교 홍보대사야. 당신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대사야. 그런데 여기를 희망하는 예비 신입생들, 어떤 취준생들이 왔어. 그렇다면 이 회사에 대한, 학교에 대한 소개를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부분이죠. 당연히 어딥니까? 위에 대한 이해해야 되잖아요. 우리 회사의 규칙, 구조, 사업 방향성, 업무 등을 당연히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윗부분에 포커싱을 맞춰서 대답을 해라. 다음에 대인관계 능력. 헤비타트 봉사에 처음으로 참여한 신입 봉사자가 업무 진척에 방해가 되고 있어. 그렇다면은 해당 업무에 가장 오래된 베테랑인데 당신 같으면 어떻게 조화롭게 이 일을 계속 끌고 나갈 것인가? 바로 무엇입니까? 대인관계 중에서 리더십, 갈등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협상하고 어떻게 설득했는지에 포커싱을 맞춰서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 회의 중 팀원에게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전달했는데 이 친구가 못 들었다고 발뺌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당연히 밑에 경청 및 의사 표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왜 그랬는지를 들어야 되겠죠. 그다음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구조를 짜서 답변을 해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자원관리 능력입니다. 주어진 예산 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자원관리예요. 어떻게 하겠는가? 당연히 주어진 예산이니까 무엇입니까? 시간이라든지 예산,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수립해서 제대로 할당하겠다라고 하는 구조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야 되겠죠. 다음에 기술 능력입니다. 기술 능력. 여러분들이 산업공학을 전공했는데 컴퓨터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작업이 필수적이래.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술 능력이니까 내 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일단 갖고 있고 이걸 최대한 내가 빅데이터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적응 능력, 그 구조 하에서 또 답변을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리 능력입니다. 생산 라인의 불량률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생산 비용을 절감해야 된다. 어떤 방법을 제시할 것인가? 역시 수리 능력이 무엇입니까? 밑에 정보를 최대한 뽑아내서 이 정보에 관련된 인사이트를 뽑아내서 솔루션까지 도출하는, 그렇게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문에도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정보 능력입니다. 정보 능력. 당신은 유통업체 시장을 1인 가구 증대에 따라 분석해야 되고 상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역시 정보 능력에 있는 밑에 부분이죠.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이 프로세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직업기초 능력과 직무수행 능력을 이용한 이런 면접 질문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중에서도 어느 부분은 뭐 직업기초 능력이다, 어느 부분은 직무수행 능력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두 가지가 합쳐진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면접 준비하실 때 특히나 직업기초 능력 10가지는 꼭 암기하시고요. 이것에 대한 구조 내에서 여러분들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그 직업기초 능력, 그다음 직무수행 능력에 관련된 NCS 면접을 같이 배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너 속의 코너, 취신남, 취준생에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안정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취준에 필요한 그런 신문을 한번 기사를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 바로 마케팅이네요. 마케팅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바로 마케팅 전략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죠. 중소기업의 살아남기. 그렇죠. 여러분들이 물론 다 대기업을 가면 좋겠지만 그리고 뭐 1등 하는 기업이면 다 좋겠지만 1등 하는 기업은 하나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전략입니다. 방탄소년단에게 배워라 라고 하는 좀 재미있는 기사인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아일보네요. 2017년 5월 22일자 DBR이라고 해서 동아 비즈니스 리뷰에 나오는 그 성공 사례를 분석한 기사라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사가 될 것 같은데 방탄소년단이 힙합과 SNS로 아이돌 약점을 뚫었다고 하는데 어떤 기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3년에 데뷔한 방탄소년단의 시작은 화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내공을 쌓으면서 팬덤을 키우더니 결국 날아올랐답니다. 빌보드 200 차트에서 6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누렸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방탄소년단이 누군지 몰랐는데 이 기사를 접하고 방탄소년단이라고 알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이번 빌보드 200 차트 진입으로 방탄소년단은 4연속 빌보드 200 차트 진입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빌보드 차트에 진입했다고 하면 굉장히 쳐주잖아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빌보드 차트에 진입을 했냐? 첫 번째, 힙합 음악으로 한국과 해외 시장을 동시에 공략했다고 합니다. 자, 방탄소년단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M, YG, JYP 등 빅3 기획사가 아니죠. 방시혁 씨가 만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중소기획사 소속 아이돌 그룹인데 초기부터 한국이랑 해외랑 동시에 공략한 전략에 주요했다고 합니다. 2013년에 데뷔한 방탄소년단은 그해 12월에 곧바로 일본으로 날아가서요. 첫 번째 쇼케이스를 열면서 해외 시장에 얼굴을 알린 거예요. 그 이후에 싱가포르, 태국, 대만, 미국, 호주, 멕시코, 칠레 등 북미, 유럽, 남미 국가들로 활동 범위를 넓혀갔고요. 독일과 스웨덴, 브라질에서는 현지 반응도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즉 한국과 외국을 동시에 타겟팅을 했다라고는 알 수 있죠. 해외에서의 뜨거운 반응이 일기 시작하자 국내 팬덤도 자연스레 확산됐다. 이런 가수가 누구였어요? 제 기억엔 보아도 이랬어요. 보아도 한국과 일본 아니면 일본을 먼저 했나요? 그래서 일본에서 먼저 1위를 해서 오리콘 차트에서 1위를 해서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똑같은 전략을 좀 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해외 시장에 먼저 인지도를 쌓아서 국내 시장 그 고객들한테 국내 시장의 어떤 그 청년 그 소비자들한테 인식을 제고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었다는 거고요. 방탄소년단의 음악이 또 힙합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을 꼽는다. 예를 들어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음악이면 딱 들으면 K-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여타 아이돌 음악과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 트렌드에 맞는 음악을 구현해낸 덕택에 해외 팬들도 거부감 없이 수용을 했다. 즉 철저한 해외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글로벌에 맞는 음악을 구현했다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10대, 20대 청춘들의 고민 노래 방탄소년단의 연습생 생활은 다른 아이돌과 비슷하면서도 달랐다고 합니다. 어느 부분이 달랐을까요? 방시혁 씨가 이쪽에서 대표로 계신데 방탄소년단한테 내렸던 주문은 너희 자신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였어요. 즉 너희들의 얘기니까 한마디로 작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작곡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능력이죠. 그래서 그 결과 멤버 전원이 작곡 및 작사가 가능한 그룹이 됐다고 합니다. 싱어송라이터 그룹이 된 거네요. 그래서 실제로 방탄소년단은 데뷔 이래 줄곧 앨범 창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특히나 자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풀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즉 자신들의 얘기를 풀어냈다는 본인들이 직접 작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대들에게 있어 꿈의 의미에 대한 그들만의 생각을 담아서 음악으로 풀어낸 거죠. 그래서 10대, 20대로서의 고민과 혼란스러운 청춘을 대변하는 대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사는 자연스레부터 팬들로부터 공감과 동질감을 자아냈다.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막막한 청춘들의 고민과 꿈을 진솔하게 풀어냈다. 소통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질감을 자아낸 가사. 이 부분도 역시 방탄소년단이 뜰 수 있었던 그러한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다음 SNS로 팬들과 실시간 소통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꾸준히 팬들과 소통하면서 이들이 즐길 만한 놀거리와 볼거리를 끊임없이 제공했다고 해요. 예전엔 참 신비주의가 되게 유행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완전히 오픈을 해야 되는 완전히 다른 세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콘텐츠를 끊임없이 제공하면서 팬들을 유인했다고 해요. 실제 유튜브와 트위터 등을 통해서 해외 활동 중일 때, 한국에 없으니까 그럴 때 해외 활동 중인 모습, 쉴 때도 자신들의 일상을 공유해서 팬들은 심심할 틈이 없는 거예요. 팬들의 머릿속에 다른 가수가 들어올 틈이 없는 그런 거예요. 계속적으로 소통을 한 거죠. 이들은 영상을 복습했고 또 재가공해서 2차 편집 영상을 생산하며 덕후질을 이어나갔다. 즉 팬들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 영상을 잊고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팬덤의 결속력이 더욱더 강해졌다는 것이죠. 2017년의 아이돌은 우상이라기보다는 언제든 만나러 갈 수 있는, 그래서 나에게 공감과 위로를 건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2017년의 아이돌이라는 것이죠. 즉 변화한 세대의 아이돌을 재정의했고 그것에 맞게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트렌드에 맞는 소통 방법을 찾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 방탄소년단에 대한 기사를 보면요, 저는 본질에 집중을 해라, 음악에 집중을 했어요. K-팝이 인기 있으니까 K-팝 같은 음악을 한 것이 아니라 본래 힙합 음악, 그리고 이 음악을 듣는 한국 소비자들, 한국 고객들한테는 그 사람들에게 맞는 가사를 썼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맞는, 현재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소통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기업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퀘스천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지원한 산업 기업에 이러한 전략들을 적용시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본질에 충실하자, 현재 트렌드에 맞는 어떤 소통 방법을 갖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에 호텔업을 볼게요. 호텔업에 관련된 기사고 역시 마케팅 기사도 될 수 있고요. 저는 혁신의 기사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텔업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죠? 역시 중국발 사드 보복으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냐? 바로 캐릭터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살아남았다는 그런 기사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경입니다. 서울 골든 튤립 M호텔 일부가 라인 캐릭터룸으로 꾸며서 중국과 일본 관광객의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 2017년도 5월 26일자 기사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라인 프렌즈 캐릭터들이 여러분들 아시죠? 라인. 해외 관광객들이 치료하는 호텔 객실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객실은 사드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해외 관광객들에게 상종가를 달리고 있어서 역시나 캐릭터의 파워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자, 골든 튤립 M호텔이라고 하는 것이 있나 봐요. 이곳은 서울 시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호텔 공급이 크게 늘어난 만큼 다른 호텔 당연히 차별화 고민해야 되겠죠. 특히나 외국 관광객들을 위해서 호텔을 만들었을 테니까 그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콘텐츠가 무엇일까를 계속적으로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고 있는 2억 2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특히나 어디 쪽이 좋아하냐면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라인 캐릭터를 접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인 프렌즈 팬들과 호텔 고객층이 상당히 겹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 정보 능력이네요. 그렇게 해서 네이버와 협업을 고려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텔 객실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다른 곳에 비해서 고객들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체류하는 곳이라는 특성을 활용해 단순히 캐릭터를 방에 배치해 놓은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 보통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그냥 보는 거에 그치는데 이것은 직접 체험까지 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제가 마케팅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어떤 마케팅의 대세다? 체험 마케팅의 대세다. 여기도 체험 마케팅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방에 들어가면 다 라인 캐릭터래요. 액자도, 거울도, 화분도, 쿠션도, 인형도, 하여튼간 눈에 보이는 건 다 라인이래요. 네, 저는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리고 객실 카드키, 메모 패드 등.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제주도 가면 그 헬로키티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헬로키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헬로키티인데 그런 것처럼 이것도 라인으로 쫙 깔려 있다는 것이죠.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런 거 난리 나겠죠. 다 SNS로 올리겠죠. 본인들이 쓰고 있는 라인으로 다 올리겠죠. 진짜 라인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약이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가격은 3배 정도 비싸대요. 근데 빈 방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예약이 꽉 찼다라고 합니다. 특히 사드 후폭풍까지 비켜나갔다고 하네요. 중국 단체 관광객의 발길은 끊어졌지만 일본에서 정말 인기 많거든요. 동남아 등 라인 프렌즈 인기가 높아서 다른 지역 관광객들이 계속 밀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보통 여행을 계획할 때는 지역을 정하고 비행기를 끊은 다음에 호텔을 정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일단 비행기 먼저 끊고 그 다음에 어디서 묵을지는 가장 마지막인데 라인 프렌즈 캐릭터룸은 반대란 거예요. 호텔 자체가 하나의 데스티네이션, 그리고 가장 오래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하나의 사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인사이트도 우리한테 주는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통의 대명사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전 세계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 통할 수 있는 캐릭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호텔 방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텔 방문은 하나의 그냥 체류해서 그냥 들렀다 가는 곳이었는데 무엇이 됐다?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된 혁신까지도 이루어낸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의 캐릭터와의 협업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역시나
계속적으로 여러분한테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리는데 사드 보복을 이겨낼 여러분만의 또 다른 전략은 무엇일지를 한 번쯤 고민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보시고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신문기사 두 개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인사이트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신문기사 보시면서 여러분들 취업 준비 잘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성공 취업 저는 꼭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성공 취업 위해서 오늘도 한 발자국씩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